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5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과 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태국 정부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광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500명 규모의 중국 관광 사업자와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태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뉴욕포스트가 올해 발표한 여성 혼자 여행할 수 있는 안전한 여행지 순위에 태국이 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순위에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폴란드,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태국, 일본과 크로아티아가 랭크되었습니다. 인도의 빛축제인 디왈리를 태국에서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10월에 열릴 예정인 축제는 인도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행사 개최로 인도인 약 50만 명이 태국을 찾을 것이라고 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영공과대 식품학과 학생들은 두리안을 이용한 피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피자도우에 두리안과 서양식 크림치즈, 그리고 치즈를 결합한 피자로 나영 지역의 소프트파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아시아 최대의 아이스크림 수출국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상무부는 태국산 아이스크림의 수출액은 연평균 1억 600만 달러였으며 매년 11%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첫 두 달간 수출액이 2,2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주요 수출국으로는 말레이시아와 한국, 베트남과 싱가포르, 캄보디아였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홍보하기 위해 무앙 나티어우라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캠페인은 6월부터 9월까지 12가지 테마의 여행지를 개발해 선보인다고 하네요. 폭우가 내리면서 치앙라이 메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소를 마련하고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꽃강에서는 고농도의 비소가 검출되던 상황이었는데 홍수로 인해 더욱 광범위한 지역이 비소에 오염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우기에 이제 막 들어섰는데도 태국 각지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30일까지 전국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콕 수도권 전철 오렌지라인이 지나는 뽀프랍사트루파이 지역 건설 현장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한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국이 130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실시한 끝에 33세 근로자의 시신을 19m 아래에서 수습했다고 합니다. 딱 국경 순찰 때는 밀입국한 미얀마인 16명을 태우고 가던 픽업 트럭을 국경 인근 숲에서 적발했습니다. 당국은 운전자인 28세 태국인도 함께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지방에도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보인타논 국립공원의 여러 지역을 폐쇄했으며 핑강의 저주대도 강물이 범람하면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용 지방의 한 창고에서는 밀수한 베트남산 두리안을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현장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산 두리안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어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자 베트남산 두리안을 태국으로 들여와 태국산으로 박스가리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시도였다고 합니다. 관련자 모두 중국인들이었으며 덜 익은 두리안을 익은 것처럼 화학물질에 버무리는 것도 전형적인 중국인들의 수법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핑강의 범람 우려가 커지자 당국은 핑강의 준설 작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핑강의 범람으로 치앙마이 시내가 침수되었는데 올해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통해 정기적으로 핑강의 준설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SNS에는 돈만 내면 손쉽게 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소수민족에게 발급된 임시 신분증명서라고 설명하고 이미 전산 시스템에 신분증 소지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기록되어 위조한 신분증은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저지대 도로들도 폭우로 자주 침수되고 있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보행로까지 물이 넘치는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태국인들이 물이 찬 보행로를 걷는다고 따라서 걸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춘폰 지방에서 밀입국한 미얀마인 14명을 태우고 가던 승합차를 적발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밀입국자들은 브로커에게 1인당 5만 바씩을 줬으며 목적지는 푸켓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프라주업 키르칸 지방에서 경찰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이 숨졌으며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찰청 소속 경비행기가 후아인 앞바다에서 훈련 도중 추락해 6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이버범죄수사국은 방콕과 치앙마이 지방의 콘도와 주택을 수색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용의자 4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판돈이 1억 2천만 밭에 달했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자산 700만 바트치를 몰수했습니다. 또 홍콩으로 달아난 공범 1명의 신병을 확보해 줄 것을 홍콩 사법당국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군부대에서 1만 리터의 휘발유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폼탐 국방부 장관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부대에서 경유나 휘발유가 빼돌려지는 사건은 흔하며 각종 무기와 실탄도 빼돌려져 판매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에서 코로나와 독감, RSV가 유행하면서 시중에서 마스크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마스크 생산량은 충분하고 가격의 상승도 없다고 설명하며 다만 진단키트의 경우 필요하다면 수입을 늘려 수요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패통탄 총리가 자신의 SNS에 고모인 잉락 전 총리와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며칠 전 잉락 전 총리와 관련한 대법원 재판에서 재임 시절 쌀스매와 관련해 350억 밭 이상의 손해를 국가에 입혔다면서 잉락 전 총리에게 100억 밭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태국 통신사 중 한 곳인 크루의 이동통신 전화와 인터넷이 한때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비슷한 문제가 발생 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 18일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1,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관광 수입은 630억 바트였는데 특히 한국인 여행객의 증가율이 10%로 전체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인도 여행객의 증가율도 각각 2.18%와 1.34%였다고 합니다. 고용국은 홍콩에서 일할 요리사와 웨이트리스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여는 직종에 따라 66,132밭에서 79,615밭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리사의 경우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웨이트리스는 중국어와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태국 내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독감 환자는 33만 명으로 이 중 44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5년 내에 태국 내 전기차 생산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전기차 업체 대표와 만나 회의를 가졌는데 중국 측은 태국을 동남아 전기차 생산 기지로 추진할 것이며 더 많은 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P섬 관리당국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금지된 곳에서 수영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외국인에게 벌금을 부과한 후 국립공원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은 공무원들의 경고와 만류를 무시하다가 결국 강제로 공원 밖으로 끌려나갔다고 하네요. 태국 공수부대 훈련도 중 메인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당 군인은 보조 낙하산을 사용해 무사히 지상에 안착했는데 당국이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은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 내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당국에 보고된 누적 감염자 수는 18만 명이어 누적 사망자 수도 4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곳은 방콕이었으며 다음으로 촌부리와 사뭇바간, 논타부리와 라용순이었습니다. 사무사콘 무앙 지역의 철도 건널목에서 승용차와 여객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해당 철도 건널목에는 차단기나 신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방콕 시내 주택의 화장실 변기 안에 큰 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새벽 3시경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커다란 비단뱀이 변기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뱀과 독충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4월 태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10만 4,250대였습니다. 생산 대수는 2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4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신차 판매는 47,193대, 완성차 수출은 67,085대였습니다. 방콕 판람성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 위로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 뒷유리가 파손되었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현재 판람성 도로에는 고가 고속도로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2,5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죽음의 도로가 되었습니다. 판람성 도로에서의 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논타브리 방야이와 깐짜나브리 무항을 잇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부로 향하는 차량들 중 상당수가 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판람성 도로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 인기 DJ 중 한 명인 33세 남성이 깐짜나부리 무항 지역 외곽의 숲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은 공연을 제안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2인조에게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숨진 남성은 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총에 맞아 숨져 있었는데 경찰은 숨진 남성이 여성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성소수자가 많은 나라의 태국이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4%가 성소수자인 네덜란드가 1위, 브라질 13%로 2위, 독일 11%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인구의 4%가 성소수자였다고 하네요. 태국 보건부에 따르면 방콕 시민의 56%가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태국인 중 39.4%가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방콕 시민 12.5%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태국 전국 평균은 9.5%였다고 합니다. 나콘파놈 나게 지역에서는 체중 150kg의 11세 소년이 병원 치료 중 숨졌다고 합니다. 발달 장애로 흙을 먹는 이상행동이 나타나자 부모가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다양한 질병이 중증화한 상태여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공업국은 청부리 파나니콤 지역에 위치한 창고 내에서 대량의 폐기물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창고가 있는 공장은 알루미늄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 체류를 하면서 일하던 외국인 14명도 체포해 추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MBK 내 상점들을 대상으로 수색을 벌여 짝퉁을 판매하던 업체 10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곳은 각종 짝퉁 제품들이 판매되는 곳으로 유명한데 상점들은 각각 단속기관에 매월 최대 10만 밭의 뇌물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단속은 미국 정부가 태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경고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푸켓 시민국은 외국인 일제 단속을 실시해 나이지리아와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국적의 외국인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761일 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금융이 불안한 상황에서 태국 중앙은행은 바트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바트화가 달러 대비 0.5% 상승했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들은 환율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회피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민국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28만 밭을 인출한 34세 남성을 수라타니 무항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루마니아 여성의 가방에서 카드를 훔친 후 시내 14곳의 ATM 기기에서 현금을 뽑았다고 합니다. 택시 호출어플 보급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정부청사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는데 곧 수원납품공항을 봉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항공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하며 공항의 봉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오토바이 택시로 위장해 여성들을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미얀마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금까지 17세 소녀 등 여성 2명을 오토바이에 태운 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으며 이후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아 도주했었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여행객 대상의 사기가 많은 도시에 방콕이 포함되었습니다. 여행 분야가 사기의 온상이 되기 쉬운 산업이라고 설명하며 여름에는 18%, 성수기인 겨울에는 28%까지 사기가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사나 투어 예약과 관련한 사기 발생률은 타업종 평균의 4배에 달하는데 특히 방콕에서는 택시나 렌터카 사기가 눈에 띄게 많다고 합니다. 돈을 낸 후에도 투어가 실시되지 않거나 내용과 다른 일정의 사기가 많았으며 방콕의 사기 건수 중 48%가 택시와 렌터카 관련이었다고 합니다. 푸켓의 경우에는 호텔 예약 관련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가 적은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와 더블린, 서울과 부다페스트, 에든버러였으며 사기가 많은 도시로는 칸쿤과 하노이, 다카와 방콕이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가짜 진단서를 판매한 태국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SNS에 위조한 진단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구매자들은 출근하기 싫을 때 병가로 처리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합니다. 치앙마이 이민국 경찰은 무허가로 투어 프로그램을 판매한 크로아티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무허가로 여행사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투어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파타야에 위치한 한 은행 지점장과 직원들이 중국인 사기 조직에게 100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해줬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었는데 해당 계좌들은 전화 사기에 이용되어 2084명이 총 22억 바트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은행 직원과 통역사 5명을 체포하고 중국인 15명을 수배했습니다. 방콕 라차다에 위치한 콘도 복도에 대형뱀 2마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뱀은 한 호실에 거주하는 남성이 기르던 것인데 옆방에서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고 냄새가 난다며 복도에 뱀을 풀어놨다고 합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각각 1만 바트씩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SNS에는 다음에는 악어가 등장할 차례인가? 저 콘도는 진정한 동물왕국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3.66%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도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습니다. 9.7%는 시급하지 않은 경제위기에, 4.2%는 우려되지는 않는 수준, 2.44%는 위기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47.17%는 정부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29.47%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15.8%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다. 7.56%는 지원할 정도의 위기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태국 내에서 불법 밀수 가짜 담배가 범람하고 있는데 당국은 시중에 팔리는 담배의 25%가 밀수 가짜 담배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250억 바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져서 태국 국경을 통해 밀수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태국 내 담배 판매 점수는 50만 곳에서 45만 곳으로 줄어들었다며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방콕 브라의 지역에 위치한 술집을 단속하고 16세 소녀에게 술 시중과 성매매를 강요한 38세와 29세 업주를 체포했습니다. 해당 술집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업소 안에 있던 손님 3명도 마약수 지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방콕 락부라나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조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도로에 휘발유가 쏟아졌는데 당국이 출동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기름 유출로 악취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 100명이 한때 대피했으며 빗길에 유조차가 미끄러진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태국 내 오토바이 택시에 대한 새로운 요금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2km 이내의 거리는 25바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2에서 5km는 킬로미터당 5바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5에서 15km는 킬로미터당 10바트 이내, 15km 이상의 경우 요금합의가 없었다면 킬로미터당 10바트 이내의 요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민국 경찰은 수암납품공항에서 중국인 2명을 자금 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사기로 사치한 50억 바트,
태국으로 들여와 실롬에 있는 고급 호텔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중국 사법당국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업주들에게 여성이 생리일에 유급 휴가를 줘야 하며 생리대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공항공사는 수원나품공항의 위성터미널에 흡연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건강재단 측은 청소노동자의 간접 흡연 위험성이 높다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흡연실 내 미세먼지, 오염농도 또한 기준치보다 21배 이상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